안녕하세요. 날이 조금 꽃샘추위처럼 조금 차갑게 느껴지실 건데, 아마 오늘이 기점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주말로 가면서는 좀 훨씬 따뜻해지는 걸로, 일기예보는 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의 내부 고발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오늘 내용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우선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23년도 11월 급여가 또 한 번 지연이 됐다. 11월 급여예요. 1월 5일에 지급 예정이었는데, 지급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게 다음으로 가서, 그거는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2월께 또 급여가 또 지연이 된대요. 2월 5일에서. 여기는 회사는 일단은 제가 좀 감췄어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임직원 여러분, 금일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정이었던 23년 12월 급여가 또 한 번 지연되어 2월 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여 지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저희가 계획한 일정과 다르게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겁니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께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다 보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이거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2월 5일에 12월께 2월 8일에 지급이 될 거다. 아까는 2월 5일에 지급이 될 거라 그랬는데 2월 8일로 밀렸고 이게 다시 12월 지급이 3월 15일로 또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3월 27일로 또 어, 지급하는 날짜가 연기가 돼 버렸어요. 왜 이 내용을 제가 띄워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추움을 시작하기 전에 어, 잡코리아를 그 사이트를 해당되는 기업의 사이트를 띄워놔 놓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매출 신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셨죠? 근데 산업 평균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게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그 매출 신장이 생겼는데 왜 급여 지급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업체가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200명이라 그랬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0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에는 300명이라 그래요. 300명 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급여가 4천에서 6천이라고 돼 있는데 5천으로 에버리지를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100명이면은 50억이에요. 200명이면은 100억이에요. 300명이면은 150억이에요. 인건비만 그만큼 돼요. 그러면 매출이라는 게 실제로 마진을 따지고 보면은 이 회사는 벌써 없어져야 되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내부 고발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내부 고발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연락이 거의 다 지금 두절이 되고 있어요. 왜? 뭐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감추고 싶었던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입단속들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영상이 3개 올라온 이유가 왜 올라왔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그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어, 자기는 애도 어리고 가족도 걱정이 되고 국내 거는 걱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건 때문에 연락이 온 거라고요. 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은, 그 내부 고발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식이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가진 패를 조금이라도 보여도 해가지고 올라온 게 영상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거 하나가 올라오고 그게 조금 긴 거죠. 소위 말해서 입만 트는 거. 맨날 전날 영업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하다못해 어, 삐리삐리한 것도 몇 개 좀 가져오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근데 그게 음성 조작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생기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그 자회사의 대표 이사라는 사람이 숨고란 데다가 제 음성 파일을 그 만들어 달라고 제작 의뢰가 들어가 있어요. 제작 의뢰를 했는데 들어간 게 아니고 의뢰를 했는데 견적까지 또 얼마인지 제가 알아요. 그걸 만들어 갖고 저를 또 음해를 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캡처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 단체에서는 이거 음성 조작 파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AI로 만든 그런 음성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랬겠어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왜 임금이, 체불이 되느냐.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에 돈이 씨가 말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표현을 하자면은,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 이게 그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돈을 받으면은 재단이 뭔 돈이 있어 돈을 현금을 줬겠어요. 걔들이 이야기했잖아요. KOK를 한 개도 내다 팔지 않았다. 그럼 뭔 돈으로 매출이 그렇게 생겼으며, 뭔 돈으로 사람들 인건비를 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대로 하면은 연 평균,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인 사람이 200명을 잡으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3,840만 원이라고 보셨죠? 2021년도에 159억 얼마예요? 2022년도에 177억 정도가 돼요. 그 작코리아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그만한 매출이 생겼다는 거는 거기에 인건비는 그걸로 근데 매출이라는 거 자체와 남는 마진을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그걸 다 지급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떨 적에는 뭐 150명 걸었다, 어떨 적에는 200명 걸었다, 어떨 적에는 300명 걸었잖아요. 종업원 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에는 300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명이면 150억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균 임금이. 그런데 그런 회사가 살아있다? 그리고 매출이 다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시사멘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시민언론 열린 공감 그런 데서 파악을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한국조폐공사 뭐 그 한국도로공사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매출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에서 매출이 생겼을까? 그럼 우리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2023년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실제로는 좀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2023년도 되면서 그 법적인 그 대응이 막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금의 출처라는 거,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수사를 하면은 명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보면은 뭐, 그, 모 코스닥 업체에 시비 관련해가지고 90억, 뭐, 유토피아 저기 뭐, 임저 해가지고 또 뭐 130억, 뭐, 그래서 뭐 15% 지분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관련된 업체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모 단체에서 모 그 대형 로펌을 언급을 해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3명의 국내 변호인, 3명의 해외 미국 변호인 1명을 해가지고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치면은 저는 그 숫자가 아니다. 헐 많은데 그런데 그 로펌이 그런 대형 로펌이 수임료를 받게 되면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수임료는 통상적으로 선불이 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를 줬을까? 저희는 정말 그 우리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이 정말 그 적은 금액으로 저희 변호를 선임을 한 거죠. 수임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마한 금액일 거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100% 부가가치 VAT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법적인 이런 저기 조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쉬울 수가 있죠. 우리 주장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데 지금은 자금이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다 추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쉽게 어떻게 융통을 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퇴사율 보셨죠? 입사율 보시고 그러면은 신규로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그렇다 손 치고 퇴사율이 왜 그렇게 높을까? 내막을 아는 사람 또는 근데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뭐 법적인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했다. 또는 뭐 시위를 줄기차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관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음성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신 분 같은 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네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2022년도 초에
그 울산경찰청이 아닌 그 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받은 사람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멤버들이 거기에 제대로 되는 그래도 괜찮은 엔지니어들인데 일시에 같은 같은 시기에 무릎 다 나가버렸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간겠어요?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들은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녹취를 했고 나도 녹취를 했다 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혁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 스테디움이라는 것만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 얼마 전에 19일인가 어제죠.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을 내일 제가 한번 다시 다룰 건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법인 수장으로 라는 표현을 해요. K 스테디움을. 그런데 재단이라는 게 KOK 재단 속에 사업 부분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 메인넷을 계약 관계로 개발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오너라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또 맞지 않지요. 그거를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또 그거를 언급을 해요. 제가 그거를 글로 적어놨어요. 그 영상을 내리지는 못하겠지. 자기가 지금까지 뭐 모든 게 다 떳떳하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게 그쪽에서 또 그렇게 연락이 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저는 이미 듣고 있는 부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또 급을 먹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 법, 미국 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구속이 되면은 이거는 유색 인종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N번방인가 뭐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거 그거 자체를 그 아버지조차도 나서가지고 그 못된 놈 거기 가면 뒤질 것 같으니까 범법자 정말 치졸한 범법자인데 미국으로 보내기는 싫다. 한국에서 어, 형을 살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미국이 정말 가기가 싫을 거예요. 거기에서 덜쳐내면은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인발브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까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패를 좀 깐 거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주범 그다음에 공범을 표현을 하면서 누구를 주범이라고 하고 누구를 공범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 기업 집단 전체를 하나의 주범의 공범이 거기에 다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정말 그 쭉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하나를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송가병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느냐, 아니냐, 사기다, 아니다는 단순하게 법률적인 이슈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것,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답변을 거기 있는 사람이 해요. 맞는 얘기죠. 아닌 말로 뭐 해서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조하듯이, 사기라 하더라도 내가, 사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면 사기가 아니에요. 맞죠? 라고 하니까, 예,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돈을 벌면은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비유를 한 거지요. 사기를 쳐도 내가 돈을 벌면은 그건 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지요 하니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게 몸에 뱉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는 그냥 그렇게만 넘기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 이렇게 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퇴사율도 높고 뭐 거기에 또 그 인발부를 했던 사람들 먼저 간둔다고 해가지고 죄가 다 그냥 마구 까지지는 않아요. 참작, 정상 참작이라든가 있는 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거기에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어, 범죄 행위를 증명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지만이 정상 참작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번져가지고 정말 자금 세탁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인발부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크루트 거기에 보면은 그게 상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밤에 그러니까 이제 자택 근무를 해도 돈을 주는데 근데 그게 아마 영어를 할 수 있고 뭐 재무 쪽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어디하고 관련이냐? 미국의 업체 그러니까 미국에 법인은 설립이 돼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생산 매뉴팩처러라고 했는데 매뉴팩처러를 하려면 매뉴팩처러는 팩토리가 있어야죠. 없잖아요. 근데 매출이 그만큼 일어났다.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고 마진율은 훨씬 높고 심지어 제가 어젠가 그젠가 보여드렸죠. 그 회사의 홈페이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미국 회사의 웹사이트도 비활성화가 돼 있고 이전에는 그게 그 업체의 홈페이지 웹사이트가 거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활성화 상태예요. 이메일과 맵만 활성화 상태예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죠. 왜? 나는 시간 투자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또 제대로 알려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저나 제 파트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제가 그만큼 또 알려드리고 드려왔고 이 자리에서는 이 영상 속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다고. 그래서 오프라인 정보 설명회를 할 때 오셨던 분들만 들으신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왜 임금이 그,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하는 게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길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120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60억이 넘게 5천만 원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5, 5천만 원을 하더라도 1년이면은 60억이 넘어가잖아요. 60억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해가지고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벌어먹을 만큼 그게 돈이 돼요. 어렵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거다 이거죠. 나중에 가면은 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 원도영이 하고 일을 하는 사람, 양심자가 설명을 뭐 방송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것처럼 신분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되는 내용을 내부 고발자 입장으로 하시고 그만큼 그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그만큼은 정상 참작을 받아서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단순 뭐 시켜서 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훨씬 또 형량이 줄어들겠지요. 뭐 집행유예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 그 오거나이징 크라임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조직 범죄로 바뀌어버리면은 당신들 조져버려요. 정말 조져버린다고요. 인생 종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부 고발자, 특히 그쪽의 일에 좀 깊이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들은 내용이 있거나 했을 때 어, 저에게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가 010-4536-9023번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새로운 전화가 들어와도 그 뭐 광고성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전화는 요즘은 받지를 않아요. 메시지를 일단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부 고발자입니다. 라고 주시면은 통화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그 노출이 되고 싶지 않으시면은 다른 전화를 쓰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100% 누군지는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적어도 어, 자식들, 내 아는 사람들, 또 나 자신을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인간답게 사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범죄 행위로 해가지고 85만 명, 실제로 그 커뮤니티 폴에 가신 분들도 실제로는 그 피해자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별개가 됐으니까. 지들이 원한다고 또 그냥 바꾸고 이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강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쪽도 피해자죠.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먼저 소개를 하고 재스태킹을 많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상이 100, 200% 차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 저기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옮길 옮겼던 사람들 뭐 이런 정도니까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선을 좀 끊는 게 맞지요. 그래도 그쪽도 일부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구제를 좀 하는 것도 맞겠지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어, 생각을 좀 하기가 그렇고, 당장은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상태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런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어, 첨가가 된다 그러면은 훨씬 저희가 이 사건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내부 고발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